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장기 추세선을 일봉으로 뚫은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상태기는 한데 거기에 발맞춰서 알트들이 어마어마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비트 형제들, 얘네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비트코인 형제들이 좀 계속 가고 있구나 라고만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그겁니다. 이더리움의 2.0이 나오면, 이더리움은 이제 채굴 코인이 아니고 채굴에서 POS라 그래가지고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이 아닌 어떤 스테이킹의 계열의 그런 코인 되거든요. 이제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서 채굴을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수혜주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는 거죠. 이더리움의 본연의 가치는 유지하면서 채굴까지 가능한 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POW 계열이 오르는 이인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퀀텀은 원래 여러분들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르면 퀀텀도 올라요. 이제 커플링 형태로 많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퀀텀이 얼마 오르지 않은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퀀텀도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10,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계열이 오르는 애들이 보면 다 그거예요. 중국 계열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얘네들도 지금 중국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 퀀텀 그리고 SV 그리고 폴카닷 이런 애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오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비체인 보면 대중국 계열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메이저라고도 하지만 중국 계열이라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비트 형제들이 먼저 오르는 상황에서 안 오르고 하고 더러운 애도 있는데, 이제 이게 이캐시입니다. 이캐시가 비트코인 캐시였 비트코인 ABC,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ABC에서 리브랜딩 된 것이 이캐시인데, 이캐시가 지금은 생각보다 얼마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계열 중에 안 오른 애들 있잖아요. 이캐시, 뭐 폴카닷, 덜 오른 애들, 뭐 퀀텀, 그 다음에 뭐 트론, 그 다음에 뭐 비체인, 그 다음 뭐 비트로렌트, 이런 애들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장세가 계속 될 거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도미넌스라는 부분입니다. 도미넌스라는 부분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준 다음에 또 떨어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그 동안에 며칠간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그동안 알트코인 올라준 다음에 비트코인이 여기를 갔다가 여기나 이 정도를 갔다가 혹은 더 갔다가 한 46,000에서 47,000대를 가거나 아니면 51,000에서 52,000대까지 가주면, 그러면 이제 좀 큰 눌림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추세선을 처음으로 뚫은 구간이기는 해요. 리테스트라고 올라가는 구간이기는 한데,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가 이제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뚫고 쭉 올라가는 건 좋았지만 쭉쭉쭉쭉쭉 비비다가 쭉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점이 주요한 구간대가 여기 이제 141선과 201선 이 부근에서 좀 더 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형성되는 141선과 201선의 구간이 48,000에서 46,000 구간이니까 조금 더 올라서 한 51,000이나 52,000까지 갔다가 휙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랐다 싶으면 덜 오른 걸로 조금씩 익절하면서 갈아타는 그 알트코인 장세 속에서 이 순환 랠리를 먹으면서 그다음에 익절을 계속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익절을 해놔야 된다. 근데 여기가 이제 46,800, 46,000, 48,000, 51,000, 52,000 이게 어디 정도 되냐면, 항상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건 뭐죠? 비트코인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가격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점 두 가지를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5,700만 원에서 한 5,800만 원 이점대랑, 그 다음에 6,100만에서 6,200만 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 가격대가 요렇게 됐을 때 한번 주요 매도 가격, 여기 됐을 때 한번 주요 매도 가격, 눌림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오면 내 알트가 뭔가 잘 나가더라도 어느 순간 휙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항상 보여드리는 차트가 이 차트인데요. OGN. 얘는 이렇게 잘 갔다가 엄청 잘 갔어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급으로 갔지만 뭔가 쓰지 못하고 쭉 빠지는 이런 모양새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요. 0.5, 0.6 혹은 뭐 0.4 이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지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격이 오르는 동안 보조지표의 고점이 떨어지면서 하나다이버스를 형성을 하고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또 웨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웨이브도 여러분들 지금 거래대금이 되게 높지만 얘도 결국 여기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다이버스를 형성을 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이러다가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웨이브는 이건 이제 거의 힘이 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보게 되면 얘는 근데 아직까지 조금 힘이 남아 있는 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시작이라서 이런 애들이 좀 죽으려면 이렇게 한 번 더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가격이 이렇게 하면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더 이렇게 오르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더 오르는 가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간 부분이 이제 58,000이나 혹은 6만 이 정도 구간에서는 좀 주요한 매도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웨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엔딩 다이고널이라고 엘리어트 파동에서 할 때도 보시면은 이런 개념이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세기 형태를 형성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기 형태를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보면 주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뚫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떨어진다 57,000 정도 부근에서도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라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분할로 매도를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매이저 중에서도 주무코인 그 중에서도 덜 간 애들 이런 애들 보시고 그리고 이캐시 이런 애들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뭐 여러가지 온체인 소스들 보면서 방송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2012년 사이클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서 이제 주요한 레벨이 46에서 47K 그러니까 46,000, 47,000 아까 말씀드렸던 원화를 기준으로 해서 원화 기준으로 해서 여기죠. 5,700만 원대, 5,700만 원, 5,800만 원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나오는 게 여기 비슷하다. 이 시점과 이 시점은 비슷하다. 그러면서 오르고 난 다음에 베어마켓이 올 거다. 아직까지 베어마켓은 하락장은 오지 않았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큰 관점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지금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이제 매도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난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거의 틀리지 않았거든요. 한 번 더 가더라도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쭉 빠졌는데 그러면서 여기를 지금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매도세가 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익절을 하면서 순환 랠리를 먹어야 된다. 천천히. 그러면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내가 좀 자거나 혹은 뭐 대응하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뭐 좀 일부 비중을 덜어놓는다든지 좀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증시도 지금 다시 상승세로 접어드는 이유가 긴축 사이클이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거죠. 뭐 금리를 올리면은 이자율이 오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위험 자산이 떨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막 이렇게 사이클을 사고를 굴리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 굴리고 있는 이 시점에 시장의 가격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선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선반영이 어떻게 됐다? 이미 시작도 안 한 3년 긴축 사이클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반영.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나 아니면은 증시까지 어느 정도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 다 그런 건데, 왜냐면 시장에 공포감을 다 주고 선반영을 시킨 다음에 사람들은 계속 금리 인상할 겁니다. 뭐 요번 달 FOMC가 중요합니다. 뭐 요번 달 회의가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거 아마 진짜 3년 동안 나올 거예요. 요번 달이 중요하다. 뭐 요번 주가 중요하다. 뭐 오늘이 중요하다. 계속 나올 건데, 그러다가 보면 어느샌가 어떻게 되냐면요. 다 놓쳐요. 뭘 놓치냐면 우리가 이때처럼 놓쳐요. 우리가 이때 이제 올라오는 기간에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간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해도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와중에서 놓치고 쭉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진짜 아무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절을 하고 현금화를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거는 중요하지만, 시장에 그 강세 시장에 오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이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보다 지금은 이 추세선을 뚫었으니까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3레로 캐피탈에 고래가 이체를 한 것을 보면 3레로 캐피탈이 고래에게 많은 이더리움을 산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뭘 보고 있냐면 2.0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더리움 2.0이 됐을 때 이더리움 클래스처럼 기존에 채굴을 하는 애들이 강세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게 돼서 더 좋아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어떤 코인인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익명 고래가 비트코인 단기 상승 전에 숏포지션 청산을 했대요. 미리 익절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내부자 거래고 큰 손이고, 고래들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고 있느냐 팔고 있느냐, 이 움직임을 잘 보면 뭐다? 우리는 거기다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고래들은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매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약세장 마인드로 길들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금리 인상을 모르느냐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비트코인의 매수세를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아시아는 뭐다? 매도 우세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왜 사는 건지 지금.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사고 있지는 않아요. 움직임을 보시면 이 구간과 현재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매수세를 보이면서 가격의 횡보를 좀 더 하다가 얘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이 구간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개미는 천천히 이 구간에,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희망으로는, 바람으로는 한 7월 정도까지는 좀 횡보를 해서 털어낼 개미들은 털어내고, 우리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축적을 해가지고 쭉 올라갈 때 멋있게 이제 딱 익절하고 시장 딱 떠나는 그런 그림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영상 설명란에 비트코인 실시간 브리핑과 그리고 저런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텔레그램 주소가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따로 선물방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방은 이런 식으로 관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주된 관점, 그 다음에 타점, 그 다음에 어떻게 잡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관점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43,000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좀 수익이 이렇게 났는. 그래서 선물은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 큰 이제 흐름인데, 현물이나 아니면 수익 관점인데, 선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계속 짧게 중간에 먹을 수 있는, 뭐 롱숏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달라요, 결이. 그래서 뭐 선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또 선물 교육방 참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